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15분 일찍 시작하게 됐는데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대그 좀 살려주세요. 에어플로우 에러 메시지를 튜닝하고 또 개선한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 드릴 베이글 코드의 저는 데이터 플랫폼 유닛의 리더 하석윤이고요. 그리고 뒷부분 발표를 맡아주실 데이터 엔지니어 경훈님이십니다. 먼저 베이글 코드라는 회사를 좀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는 소셜 카지노 게임을 만드는 글로벌 게임 회사입니다. 아마 이 분야를 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희는 클럽 베가스라는 이 카지노 앱을 주력 어플리케이션으로 삼고 있고 국내에서는 서비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는 규제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해외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카지노라고 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 소셜 카지노라서 유저가 돈을 쓰기만 하고 쓴 돈을 다시 환급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유저들이 이 게임에 들어와서 카지노만 슬롯 머신만 열심히 돌리고 그냥 재미만 얻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게임입니다. 저희는 이 소셜 카지노 게임 분야에서 탑 15 안에 드는 회사이고요. 미국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에서 탑 100위 안에 드는 탑 100위에 랭크하고 있는 게임 회사입니다. 또 이제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5,500만 명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 유저들의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가공하고 서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도 했으니 바로 발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내용이고요. 먼저 슬랙 얼러트, 제일 위에 있는 슬랙 얼러트를 저희가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에어플로우를 통해 모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 데이터 수집, 그리고 적재, 스파크 ETL, 그리고 각종 GPU 얼럿,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 학습까지 에어플로우가 모든 것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에어플로우로 어떤 작업을 자동화했다고 해서 그 작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에어플로우에 스케줄링을 했더라도 작업들이 실패를 합니다. 스케줄링 했던 데이터가 그때는 이제 데이터가 적어서 괜찮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타임아웃을 겪을 수도 있고 또는 API로 호출하는데 서드파티사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또 에어플로우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희가 짠 로직 자체에 뭔가 오류가 있어서 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의 유지보수 작업은 어떻게 보면 에어플로우 페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동해뒀던 작업이 어느 순간 페일을 품게 되면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가 직접 들여다봐야 되죠. 에어플로우는 이제 태스크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 동작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콜백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합니다. 성공했거나 작업이 실패했거나 아니면 리트라이 했거나 아니면 실행될 때, 스킵될 때 특정 행동이 트리거 될 때 어떤 액션을 하도록 저희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on failure callback 그리고 on retry callback을 저희가 어떻게 커스텀 했는지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에어플로우 공식 문서의 예제 코드인데요. 태스크에 대한 콜백을 대그 레벨에서도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태스크 레벨에서도 따로 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베이글 코드가 어떻게 저희 슬랙 얼럿을 개선했는지 스토리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평소처럼 저는 슬랙 채널에서 fail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또 뭐가 터졌나 하고 생각을 했죠. 이제 왼쪽은 베이글 코드에서 몇 년 동안 사용하던 슬랙 메시지인데요. 저도 이제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 3년 넘게 이 메시지를 보면서 작업들을 디버그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최선일까? 뭔가 이 슬랙 메시지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들이 좀 부족하고 뭔가 어딘가 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얼마나 돌았는지도 보여주지 않고 어떤 오퍼레이터가 실행된 건지도 볼 수 없고 그리고 디버그를 내가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사실 볼 수 없었던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메시지를 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선에서는 이렇게 바꿨고요.
뭔가 처음에는 이렇게 로우 URL이 이렇게 그냥 떡하니 있었는데 일단 요거를 에일리어스 링크 형식으로 태그랑 태스크에 대한 링크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태그를 바로 가는 링크가 없었는데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를 추가했고요.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가끔씩 저희가 이제 태스크 단위로도 디버그를 할 때가 있는데 그냥 태그 전체로 보면은 이 태그가 그냥 잠시 이 시간대에 잠깐 실패했다가 다시 또 자연 회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버그 할 때 그냥 태그 페이지 들어가서 그냥 이번 타임만 실패했던 거네, 다음 타임 때는 다시 회복됐네, 이런 식으로 저희 그냥 태그 페이지만 보고도 바로 디버그하고 넘어갈 수 있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태그 링크도 추가했었습니다. 또 어떤 작업이 실패한 것인지 좀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터 종류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파이썬 오퍼레이터가 실패한 건지 쿠버네티스 팟 오퍼레이터가 실패한 건지 이런 정보들을 이 에러 메시지에 첨부하였습니다. 또 태스크가 얼마큼 돌다가 실패한 건지도 에러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스크 듀레이션을 확인할 수 있으면 조금 디버그 할 때 접근을 어떻게 할지 메시지만 보고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짧았다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좀 초반 부분에 내가 로직에 오류가 있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실행이 좀 되다가 이게 실패했다라고 하면 로직 중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 중에 좀 포맷이 안 맞는 게 하나가 끼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실행 시간이 타임아웃에 좀 가깝다라고 한다면 그냥 타임아웃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외부 플랫폼에 수행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 작업의 에러 메시지를 개선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글 코드는 각종 대규모 배치 처리를 스파크를 통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을 활용해 스파크 잡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800개 이상의 데이터브릭스 잡을 아월리 그리고 데일리하게 수행하면서 하루에 15,000건 정도의 스파크 작업을 데이터브릭스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에어플로우로 자동화한 작업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고요. 실제로 에러 메시지 중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브릭스 작업 때문에 데이터브릭스 작업이 실패해서 나는 에러 메시지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개선 전의 과정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는데요. 일단 얼럿이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터졌군.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로우 링크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에어플로우 태스크 런에 이 로그 페이지를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브릭스 작업이 실패한 거니까 저는 여기에 이 로그에 있는 데이터브릭스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브릭스 웹에 접속을 해서 어떤 익셉션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정을 보면 2번 정도 클릭을 했고 웹페이지 이동도 에어플로우 웹에서 데이터브릭스 웹페이지로 2번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페이지 뜨는데도 시간이 걸릴 테니까 좀 엔지니어 입장에서 좀 답답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을 좀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끔찍했던 경험은 이게 모바일 프렌들리 하지 않거든요. 모바일에 최적화된 UI가 아니라서 에어플로우도 그렇고 데이터브릭스도 그렇고, 그래서 모바일에서 보려고 하면은 되게 어려움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은 이렇게 됐고요. 기존보다 조금 예뻐졌고, 일단 기존에는 이제 에어플로우 웹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브릭스 그 잡이 실행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데이터브릭스 잡런 URL이라는 필드를 추가해서 바로 그냥 그 데이터브릭스 잡런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기존엔 데이터브릭스에 들어가야 이 데이터브릭스에서 어떤 익셉션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에러 메시지만 보고도 데이터브릭스 익셉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에어플로우에서 저희가 또 많은 작업들을 쿠버네티스 팟 오퍼레이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개선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운영 DB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S3에 적재할 때도 쿠버네티스 팟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고, 또는 S3에 있는 태블로 데이터 소스를 태블로에 업로드하는 과정에서도 쿠버네티스 팟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데일리하게 트리거되는 태스크런도 꽤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개선된 메시지인데요. 이제 쿠버네티스 팟 오퍼레이터는 이 작업이 실패했을 때 이 태스크가 돌린 팟의 명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명세를 잘 파싱을 하면
그 팟이 어떤 리소스,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가지고 실행이 됐는지, 아니면 실패했다면 어떤 이유로 실패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그 팟 명세를 보고 파싱해서 여기에 그려줄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팟의 리소스 사용과 정보를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팟이 실패했다라고 하면 이 팟 네임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그래프판으로 이동해서 이 팟이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좀 더 풍성하게 개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팟 오퍼레이터 작업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메시지를 보고 바로 이렇게 그래프판 링크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CPU가 조금 부족하겠다, CPU 스로틀링이 있다라고 하면 CPU 리소스를 조금 더 주고, 메모리 OM이 있다, 메모리 리밋에 근접하다라고 하면 리밋을 조금 더 늘려주는 식으로 좀 더 빠르게 대응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유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 있고요. 로컬에서 에어플로우를 실행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슬랙 알람을 보내지 않도록 설정해뒀고,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오퍼레이터 종류에 따라서 니즈에 맞게 각각 다른 에러 메시지를 렌더링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에러 메시지를 개선한 일련의 경험을 공유드렸는데요. UI UX 디자인에는 3클릭 룰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좀 옛날 원칙이긴 한데 이제 사용자가 클릭이 많고 웹페이지 이동이 많을수록 피로감을 느끼고 그 서비스에서 이탈하게 된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동안의 에러 메시지는 3클릭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 엔지니어 디버그 하려면 몇 번의 클릭을 하고 몇 번의 웹페이지 이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에어플로우 페일리어 로그를 조금 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때로는 문제가 방치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 개선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의 시간 몇 초를 더 아끼고 또 문제를 디버그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줬던 것 같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얻은 장점은 모바일 프렌들리인데요. 에러 메시지 자체가 풍성해지면서 에러 메시지만으로도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맥북이 없어도 출퇴근길이나 그냥 자기가 침대에 누워서도 모바일 슬랙을 통해서 에러 상황에 쉽게 접근하고 조금 빠르게 초기 디버그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또 하나 공유드리고 싶은 건 데이터 팀의 온콜 문화인데요. 저희는 온콜 제도를 운영을 해 에어플로우 페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온콜이라는 게 보통 서버나 인프라 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인데 저희는 저희 데이터 팀은 온콜 제도를 운영해서 에어플로우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주 동안 2명의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2명의 사이언티스트가 페어가 되어 에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합니다. 온콜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작업들도 있는데 때로는 이제 문제가 좀 딥하고 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팀에 레이즈해서 팀에 리소스 가능하신 분들에게 분배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 팀이 예전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AI 엔지니어를 포함해 20명이 넘는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인원이 많아지면서 전체 알람, 그냥 데이터 AI 팀 전체 알람은 조금 노이즈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그별로 오너를 지정을 해서 DS가 운영하는 태그는 DS 분들을 태그 드리게, DE가 운영하는 태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DE 온콜을 태그하도록, 그리고 DS랑 DE랑 공통으로 운영하는 태그는 그냥 데이터 팀 전체를 태그하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커스텀을 하였습니다. 다시 등장한 띵킨 이모지인데요. 어느 날 한 명의 데이터 엔지니어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슬랙 알람이 좀 많이 울리는데 그런 날이 있죠. 그리고 또 오늘은 좀 잠잠한 날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플래그성 발언이라서 머릿속에 생각만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저는 어떤 한 명의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팀의 에어플로우는 하루에 얼만큼 리트라이랑 페일을 만들어내는 걸까? 그 발생 빈도가 좀 궁금하다, 좀 세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에어플로우 구조도인데요. 구조를 살펴보면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엔진으로는 PostgreSQL을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이곳에는 에어플로우 유저, 그리고 커넥션, 그리고 베리어블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 그리고 또 태스크 인스턴스에 대한 실행 기록도 모두 이쪽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쿼리할 수 있는 코드를 제공합니다. 코드를 제가 간단한 코드를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에어플로우에서 실패한 태스크 런의 횟수를 얻을 수 있는 쿼리입니다. 보면 provide session이라는 데코레이터가 있는데 에어플로우에서 제공해주는 데코레이터고요. 이 데코레이터를 함수에 붙여주면 이 함수에서 포스트그레 세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한 세션을 가지고 이런 쿼리문을 작성을 하면 에어플로우 자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코드를 활용해 하루에 몇 건 정도 실패하는지 데일리 알럿을 개발을 했고요. 살펴보면 리트라이는 꽤 자주 있고 페일은 그보다 조금 덜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리트라이가 많은 이유는 분석을 해보니 센서 때문이었는데요. 센서 타임아웃 그런 오류도 있었고요. 때로는 제가 이제 스파크 ETL들을 다 에어플로우로 운영하는데 스파 터미네이션이 발생해서 스파크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스팟이 해소가 되고 작업이 되고 성공하기 때문에 리트라이는 많지만 페일하는 경우는 비교적 적습니다. 저희는 이 지표를 데이터 엔지니어의 KPI로 설정을 했고 요거를 줄여나가는 걸 팀의 목표로 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의 KPI로 삼고 줄여나가는 게 목표이긴 한데 사실 에어플로우 자체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뭔가 데이터브릭스가 터진다거나 서드파티사가 터진다거나 그래서 리트라이가 줄이는 게 목표인데 그냥 리트라이 추세 정도만 저희가 수집해서 확인하고 있고 모니터링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경호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뒷부분 발표를 맡게 된 데이터 엔지니어 김경훈입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스플렁크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로그 관리 및 수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스플렁크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스플렁크는 이제 로그 및 머신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SIEM 및 로그 관리 솔루션입니다. 다양한 이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해서 실시간 로그를 분석하고 이제 이벤트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스플렁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스플렁크와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로그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일러나 석세스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리고 페일러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S3에 떨구는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거기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만 이제 DB와 에러 로그가 이제 서로 다른 곳에 저장이 되고 있고 그걸 연결해 주는데도 추가로 작업이 필요한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로그가 저장되는 경우에는 이제 파일만 봤을 때는 이 로그가 석세스한 로그인지 아니면 페일한 로그인지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에러 로그로부터 이제 쿼리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인테그레이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요소들을 스플렁크 인덱스에 넣어야 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대그나 태스크 아이디, 오퍼레이터 타입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진행을 해야 되고 저희는 그냥 핵심적으로 에러 로그를 분석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에러 로그를 넣어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저희 회사 이제 페일러 얼러트인데요. 이 중에서 밑에 빨간색 박스로 친 에러 로그 부분을 추가로 인제스션 시켜줘서 에러 로그를 더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인테그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를 하는 방법은 이것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희 페일러 얼러트의 다이어그램인데요. 이 과정에서 오른쪽 아래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센트 스플렁크 부분을 추가를 해서 에러 로그 슬랙 얼러트 갔던 부분으로부터 파싱을 해서 스플렁크에 넣어주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플렁크에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난 뒤에는 여기 스플렁크 자체에서 제공하는 쿼리 랭귀지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특정 쿼리를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이 예시는 이제 특정 대그의 페일러 로그를 검색한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대그 아이디가 슬롯4 ETL hourly다 라고 했을 때 이 쿼리로 검색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나오는 것 같이 이 대그와 관련된 페일러 얼러트 기록이랑 로그가 쫙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당연히 뭐 에어플로우 DB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핵심적으로 저희 또 이제 집계를 할 수 있는데 에러 로그별로 집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저희 이건 데이터브릭스 에러 로그만 집계를 한 건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에러 로그에 들어있는 문구고 오른쪽은 이 에러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카운트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러 로그로부터도 집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플렁크 인테그레이션을 했을 때 이런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스플렁크 자체에서 이제 대시보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당연히 대그 아이디나 뭐 오퍼레이터 타입 같은 것도 같이 인젝션을 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나오는 원형 그래프처럼 대그 아이디별로 어느 대그가 가장 페일러가 많은지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오퍼레이터가 주로 페일이 많은지 그리고 위에 이제 앞에 나왔던 지표인데 데일리별로 페일러가 몇 번인지 이런 바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KPI를 리트라이랑 페일러를 KPI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ETL과 노티피케이션 등 여러 작업이 에어플로우에서 돌아가고 있고 페일러 리트라이를 KPI로 지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저희 데이터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병행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지만 슬랙 페일러 얼러트 같은 경우에는 로그 분석에 번거로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직접 확인 및 분석해야 하고 또 이제 슬랙 얼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발성 페일러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렌드를 파악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 슬랙 스크롤을 위아래로 내려가면서 쭉 살펴보고 자기가 살펴본 거에 대해서 직관으로 이런 트렌드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대시보드로 보게 되면은 이런 트렌드 파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할 수 있지만 이게 슬랙에 얼러트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번 스플렁크에 로그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들여다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대시보드를 살펴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메시지를 단순히 집계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장기적인 개선을 위한 방향성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팀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에러 로그를 모아서 GPT에 넣은 리포트를 작성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위클리 리포트로 작성을 해내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간단한 방식으로 구현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최근 모든 에러 로그가 스플렁크에 저희는 인젝션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7일의 에러 로그를 스플렁크로부터 가져온 뒤에 이제 이걸 에어플로우로 자동화해서 프롬프트랑 잘 버무려서 GPT에 넣은 뒤에 이제 GPT에게 리포트를 받고 슬랙으로 전송을 하자라는 굉장히 단순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TPM 초과가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에러 로그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그 텍스트 양 자체도 꽤 되기 때문에 TPM 초과가 일어났는데 보통 TPM 초과라고 하면은 이제 1분 기다렸다가 다시 보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에러 로그는 이제 중간에 끊기게 될 경우에 그 정보 사이에 이제 연결이 깨지기 때문에 단순히 기다리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로우 로그를 스플렁크로부터 모두 들고 온 뒤에 이제 각 태그 그리고 각 태스크별로 모아서 로그 엔트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에러 종류별로 카운트도 해서 집계를 한 뒤에 같은 태그에서 일어난 다른 태스크더라도 같은 태그 안에 있으면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같은 태그는 같은 로그 그룹으로 묶어서 로그 그룹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로그 그룹을 최대한 이제 토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 빈으로 묶어냈는데요. 각 로그 그룹은 이제 각 태그에 대한
에러 로그들을 모아놓은 것이지만 그래도 토큰이 남을 경우에는 두 개를 이제 합쳐서 보낼 수 있도록 로그 빈을 구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나온 대그 2와 대그 3의 로그 빈은 이제 다른 대그지만 그래도 토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합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스플렁크에서 이제 로우 로그를 가져온 뒤에 이거를 각각 로그 빈으로 분해해냅니다. 그리고 로그 빈으로 분해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각 로그 빈에 대한 서머리 리포트를 쓰게 했고요. 그리고 이 서머리 리포트들을 다시 GPT에 넣어서 그 서머리 리포트를 이용해서 최종 리포트를 이제 작성을 하도록 프롬프트를 짜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어려운 과정이랑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심지어 프롬프트를 테스트하는 과정도 있었는데 이제 여기 앞에 앉아서 같이 듣고 계신 임송님께서 이걸 굉장히 잘 진행을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매주 월요일에 오는 위클리 에어플로우 리포트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오버롤 서머리인데 이건 전체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페일러 리트라이 카운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도 함께 첨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이제 스레드 밑에 달리는 내용인데 각 에러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서제스천을 제시해주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 스팟 인스턴스 이슈라는 게 있는데 여기 사실 스팟 인스턴스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여기 서제스천에 보시면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사용하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당연히 페일러는 발생을 하지 않겠지만 저희 목적에 부합하진 않겠죠? 이게 더 정확하게 되려면 뭐 스팟 인스턴스 이슈가 덜 발생하는 인스턴스 타입을 제시를 한다던가 하는 방향이 필요한데 아직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데이터 엔지니어의 업무가 에어플로우 작업이 실패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슬랙 얼러트부터 스플렁크 대시보드 그리고 위클리 리포트까지 여러 가지 개선을 진행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